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릭 트렌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트렌 후보는 지난 주말 540여 차이로 앞서면서 미셸 스틸 후보와 표 차이를 581표로 늘렸습니다. 트렌 후보는 소폭이긴 하지만 일주일째 리드를 이어가면서 개표 막바지에 승세를 굳혔다고 보고 승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렌 후보의 승리 선언과 관계없이 현재 미셸 스틸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출신의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 LA에 온 아버지가 LA 국제공항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올해 31살 한나 코바야시는 하와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중간 경유지였던 LA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후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라이언 코바야시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최근 LA로 왔으나 지난 24일 LA 공항 근처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그의 사망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망 원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는 아버지 코바야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유가족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나 코바야시는 지난 8일 LA 공항에 도착 후 뉴욕 공항으로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고 이후 며칠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 평소와 다른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무원 1순위 퇴출 대상으로 재택근무자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기관이 많은 수도 워싱턴 DC에 근무지를 둔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워킹 매거진닷컴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워싱턴 DC의 재택근무자 비율은 21.9%로 파악돼 전국 대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경우 재택근무자 비율은 16.6%로 전국 10위였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재택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4.5%를 차지한 텍사스 오스틴이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미 전국에서 전체 직장인의 13.8%인 2,200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별도 글로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마약, 특히 펜타닐 및 모든 불법 입국 외국인이 미국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는 펜타닐 등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고선 이행하지 않은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라고 관세 부과 기간을 각각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공격적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수입 상품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보복 조치에 나서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그간 멕시코와 캐나다의 공급망을 구축한 세계 자동차 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캐나다와 멕시코 두 국가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체결해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을 원하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완성차와 부품 등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16%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며 약 7%는 캐나다에서 생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자동차 공급망을 강하게 타격해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양측 간 전쟁이 발발한 지 416일 만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승인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휴전을 결정한 세 가지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이스라엘군을 재충전하고 보강하며 셋째, 전선을 단절시켜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어긋나는 재무장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모든 형태의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헤즈볼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대응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건은 중재자인 미국이 이스라엘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야당이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엔 세 번째 취임 뒤 25번째 제2요구권 행사입니다.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지만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신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2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의 후원자 김 씨가 비용을 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전달되고 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 연구원에도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 정작 당사자인 오 시장만 받아보지 않았다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 씨가 운영한 사단법인의 이사진 대다수가 서울시 관련 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엔 이슬비 내릴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